선생님,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상처 줄까봐 더 조심스러워요. 결혼 5년 차 서울 마포구에 사는 36살 회사원 윤민호 씨, 아내는 34살 IT 스타트업에 다니는 워커홀릭. 둘 다 평일엔 야근이 잦고 주말엔 나란히 커피를 마시며 브런치를 즐기는 그야말로 금슬 좋은 맞벌이 부부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민호 씨는 말 못할 고민 하나가 생겼습니다. 처음 그걸 본 건 한 달 전, 퇴근 후 같이 저녁 먹고 TV 보다가 아내가 잠시 소파에서 꾸벅 졸았을 때였습니다. 자기야, 이거 혹시, 조심스레 아내가 말하며 자신의 속옷을 급히 세탁기 쪽으로 가져갔죠. 요즘 장이 안 좋은가 봐. 너무 피곤했나 봐. 진짜 민망하네. 민호 씨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누구나 그럴 수 있지. 정말 그땐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그 일이 그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는 퇴근하고 샤워하기 직전, 세 번째는 외출하고 돌아온 날, 네 번째는 잠결에 소파에서. 그때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세탁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엔 작은 소리로 울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나 왜 이러지? 정말 미안해. 변기까지 가기엔 너무 급했어. 민호 씨는 늘 말했습니다. 괜찮아. 정말 괜찮아. 하지만 사실 그의 마음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누군가를 걱정하는데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라서 속으로만 삼켜야 했던 말, 조금만 무심해지면 내 마음도 편할 텐데 그게 안 되는 그런 사랑. 민호 씨가 지금 딱 그 마음이었습니다. 병원에 가보자고 말하고 싶은데요. 그 말 한마디가 혹시 아내한테 상처가 될까봐 차마 못하겠어요. 진심을 담았지만 그 진심이 아플 수도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건강 문제 이야기를 꺼낸다는 건 어쩌면 어떤 고백보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무언가 문제가 생기면 조용히 반복적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민호 씨 아내의 경우처럼 변실수가 3번 이상 반복된다면 그건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장기능 혹은 신경계통 이상, 바로잡기 위해선 의학적인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바로 병원 가봐. 이런 말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렸던 말은 이겁니다. 자기야, 우리 요즘 너무 피곤하잖아. 나 이번에 건강검진 예약하려고 하는데 당신도 같이 받아볼래? 함께 받자고 제안하는 것. 조심스럽고도 자연스럽게 건강에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한 번은 같은 고민으로 상담을 받은 30대 남편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요즘 내가 속이 안 좋아서 같이 내시경이나 받을까?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 말에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고 결국 대장 내시경을 통해 직장염 증상이 발견됐습니다. 여성들은 신체 구조상 장 건강 문제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단순히 설사, 피로 정도로 넘기고 마는 경우가 많죠. 그 사이 증상은 깊어지고 실수는 더 자주 반복되고 자존감은 내려갑니다. 아내가 혼자 세탁기 앞에서 속옷을 감추는 모습이 바로 그 신호입니다. 민호 씨는 결국 아내와 함께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진료실 앞에서 아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고마워. 나 혼자 너무 불안했어. 사실 걱정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고 있었던 거죠. 그날 아내는 약을 처방받았고 식단 조절과 스트레스 관리만으로 크게 호전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민호 씨가 다시 찾아와 이렇게 말했죠. 아내가 요즘 이전보다 훨씬 더 밝아졌어요. 몸이 나아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아마도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껴서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건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 말없이 들어주는 것, 그리고 때로는 조심스럽게 함께 걷자고 말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동행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시다면 민호 씨처럼 용기 내어 말을 꺼내보세요. 상처 주지 않으려는 침묵이 아니라 함께 이겨내자는 손길을 건네보세요. 그날 이후 민호 씨와 아내는 조심스레 병원을 찾았습니다. 대기실에서 아내는 작게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괜히 왔나 봐. 아니야, 그냥 검진이야.
별거 아닐 거야. 민호 씨는 일부러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검진이 끝난 뒤 의사의 한마디에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장 기능이 약해졌습니다. 스트레스가 많고 수면이 부족할 때 자주 생기는 증상이에요. 아내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다. 큰 병은 아니라서. 그 웃음 속엔 안도와 미안함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민호 씨는 그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혹시 누군가 떠오르시나요? 함께 사는 가족 중 요즘 유독 소화가 안 된다고 하거나 배가 자주 아프다고 말하는 사람, 혹은 변의 습관이 바뀌었는데 괜히 예민하게 굴면 안 될까 싶어 그냥 넘어간 적 있으신가요? 민호 씨의 아내는 진단명으로 과민성 대장증 후군이었습니다. 직장에 다니며 받는 스트레스, 늦은 퇴근 후 허겁지겁 먹는 야식, 잠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불규칙한 배변 패턴, 이 세 가지가 겹치면서 장이 스스로 조절 능력을 잃어버린 상태였죠. 과민성 대장증 후군은 젊은 층에서도 흔하지만 특히 여성에게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호르몬 변화, 그리고 참는 습관 때문입니다. 직장에서는 화장실 가기가 불편해서, 회의 중이라서, 혹은 귀찮아서 변이를 참다 보면 장이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 증상은 처음엔 가볍게 시작됩니다. 식사 후 더부룩함, 잦은 방귀, 변비와 설사가 번갈아 오는 증상.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민호 씨 아내처럼 실수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몸보다 마음입니다. 한 번의 실수가 쌓이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불안과 수치심이 함께 밀려오죠. 이때부터는 신경계가 더 예민해지고 장의 운동이 불안정해집니다. 이 악순환이 계속되면 일상생활이 무너집니다. 의사로서 저는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장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장은 긴장합니다. 몸이 편해야 배변도 편합니다. 마음이 눌리면 장도 눌립니다. 아내는 진료 후 약과 함께 몇 가지 생활습관 교정을 처방받았습니다. 식사 시간은 일정하게 유지하기, 하루 한 끼라도 제때 먹기, 너무 늦은 시간 야식은 금지, 식후 10분 걷기, 소화 촉진과 장 운동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커피 대신 따뜻한 물 한 잔, 마음의 휴식 시간 만들기, 하루 5분이라도 아무 생각 없이 호흡하기, 휴대폰을 내려놓고 몸의 신호에 집중하기, 불안감을 느낄 땐 솔직하게 표현하기,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대화하기. 그녀는 이 중 가장 어려웠던 것이 네 번째였다고 합니다. 괜히 짜증내는 것 같아서 말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속으로 참았어요. 그 참는 마음이 결국 장의 신호로 돌아온 거였습니다. 민호 씨는 이후로 아내의 변화를 위해 작은 일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늦은 야식 대신 같이 가볍게 산책하기, 주말엔 조용한 카페 대신 햇볕 좋은 공원에서 도시락 먹기, 그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들이 아내의 몸을 조금씩 회복시켜줬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게 단순한 장 트러블이 아닌 큰 병으로 번질 수도 있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아래 증상이 있다면 즉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검은 변이 나올 때, 잦은 복통과 체중 감소가 함께 있을 때, 배에 가스가 차서 늘 팽만감이 있을 때, 변 실수가 반복될 때, 이 경우는 대장염, 직장 탈출증 또는 초기 대장암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내시경 기술도 정교해졌고 대부분은 생활습관 교정만으로도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멈추는 겁니다.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몸은 이미 도와달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검사 후 아내는 스스로를 조금씩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엔 급하게 먹지 않고 일주일에 3번은 20분씩 걷고 무엇보다 민호 씨에게 자신의 상태를 솔직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그녀는 말했습니다. 예전엔 이런 말하는 게 부끄러웠는데 이젠 그냥 나도 사람인데 그럴 수 있지 싶어요. 민호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완벽한 사람은 없어. 괜찮아.
지금처럼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이 대화는 단순히 부부의 대화가 아니라 건강을 되찾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건강을 걱정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의심이 아니라 공감입니다. 그 공감이 있어야 상대는 병원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었을 때 진짜 회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단지 한 부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몸의 신호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 몸은 늘 말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듣지 않을 뿐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 비슷한 증상을 겪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체크해 보세요. 최근 한 달 사이 변 습관이 달라졌는가? 식사 후 배가 자주 더부룩하거나 통증이 있는가? 스트레스가 심한 날 장이 더 예민해지는가? 이 중 두 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지금이 바로 몸의 대화를 들어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민호 씨 부부가 병원을 다녀온 지 2달이 지났을 무렵 민호 씨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젠 아내가 더 먼저 건강검진 일정을 챙겨요. 그걸 보니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의 얼굴에는 안도와 사랑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건강은 몸에서 시작되지만 마음에서 자랍니다. 말 한마디, 함께 걷는 한 걸음, 그 작은 배려들이 서로의 회복을 만들어갑니다. 혹시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건드렸다면 그건 아마 공감 때문일 겁니다. 누군가를 걱정하고 누군가를 아끼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건강을 지키는 가장 큰 힘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단 한 분이라도 괜찮다는 말 대신 같이 가자는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야기 속 사례처럼 누군가에게도 필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공유 버튼으로 함께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건강, 당신의 관계,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바랍니다.